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강남대학교의 공공인재학과에 재직 중인 최유진 교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비록 제 얼굴은 나오지 않겠지만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목적은 윤성사와 함께 집필 중인 R을 활용한 계량 분석 강의 노트에 이제 전반적인 R을 활용해서 계량 분석을 진행하시는데 이해를 좀 돕고자 제가 좀 시연을 좀 해드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 기술통 계량을 오늘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R을 통해서 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T테스트, 분산 분석, 그다음 교차 분석, 상관관계 분석 이렇게 쭉 다중 회귀 분석까지 1차적으로 업로드가 될 것인데, 책이 나올 때쯤에는 모두 다 업로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4월 초쯤에 책은 출판 예정에 있습니다. 영상은 그 매번 업로드 될 때마다 15분이 넘지 않도록 최대 뭐 길어봤자 20분 안쪽에서 시연을 간단하고 짧고 명료하게 보여드리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계량 분석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거나 강의하기 위한 것은 아니니까, 기본적인 계량 분석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상태에서, 각 분석 방법에 대한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그 분석 방법을 R을 활용해서 좀 적용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니까, 그런 분들에게 좀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강남대학교 계량분석론을 수강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제 교재를 활용해서 이렇게 계량분석론을 수업을 진행하거나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 또는 연구자분들에게는, 처음으로 R을 접하는 연구자분들에게는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R을 활용해서 기술통 계량을 우리가 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R을 좀 구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 맥북 화면입니다. 그래서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PC, MS PC를 사용하시니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윈도우에서 윈도우에서 윈도우와 맥북이 인터페이스는 좀 다를 수 있죠. 또 클릭하는 것들이나 버튼들은 다 달라도 기본적으로 R을 깔고 나서는 운영하는 방법은 유사하니까 큰 차이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 인터넷 익스플로어에서 R을 좀 다운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구글에 좀 들어가셔서요. 네, R 스태티스틱스라고 좀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R Project for Statistical Computing이라는 첫 번째 사이트가 오게 되고요. R 개발자들이 R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과 R 프로그램을 업로드시키는 그러한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다운로드 CRAN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좀 하시고요. 네, 각 나라에 R이 올려져 있는 사이트들이, 공식적으로 올려져 있는 사이트들이 있는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코리아 첫 번째 좀 클릭을 해보시면 이제 인스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눅스의 OS를 쓰시느냐 아니면 맥 OS를 쓰시느냐 윈도우를 쓰시느냐에 따라 다르는데, 여러분들은 윈도우를 많이 쓰시겠죠. 그러면 베이스를 눌러서 인스톨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맥을 쓰게 되니까 맥을 써서 첫 번째 거를 이렇게 다운로드하면 R이 지금 깔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R 패키지를 좀 컴퓨터에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그 PC에서 인스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후 설치를 좀 하시면 되고요. 설치가 끝났다라고 하면 다시 구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R로도 충분히 활용이 되는데, 조금 더 편한 어떤 그 콘솔 툴을 제공해주는 R 스튜디오를 통해서 죄송합니다. 스튜디오를 통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 스튜디오 오픈 소스 앤 엔터프라이즈 레디 프로페셔널 소프트웨어 for R을 나옵니다. R 스튜디오라고 치면. 그래서 클릭을 좀 하시고요. 다운로드 R 스튜디오가 있죠. 또 클릭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버전이 나오는데 우리는 상업적 이용은 아니죠. 그래서 교육적인 이용은 다 프리 라이센스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에 다운로드 탭이 있죠.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 또 그 OS에 맞는 지금 R 스튜디오 버전들이 있습니다. 저는 맥이니까 클릭을 하면 또 다운이 되겠죠. 먼저 R을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R 스튜디오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R 스튜디오만 설치하시면 안 돌아가고요. 네, R부터 설치하시고 R 스튜디오를 설치하시게 되면 굉장히 편한 R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설치가 끝나시면 R을 한번 R 스튜디오를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건 좀 지우고요. 이렇게 처음에 클릭을 하시면 R을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좌측은 콘솔 화면이 있고요. 우측 상단에는 내가 이제까지 쓰고 있는 어떤 자료들에 대한 정보, 기본적인 정보가 나오고, 오른쪽 하단에는 이제 디렉토리를 찾아볼 수 있죠. 각 폴더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파일을. 그래서 파일을 보면서 어떤 파일을 제가 이제 R 콘솔에 불러올지를 쉽게 정할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그림도 그릴 수가 있고요. 여기에 그림이 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R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이 R 프로그램에 내장되어 있는 함수 값들이 있습니다. 그 값들을 제외하고는 개발자들이 계속 이제 업로드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패키지들을 다운받아서 이렇게 R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R의 위대한 점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데 앞으로 더 파워풀해지겠죠. 통계 기법들이 개발되고 아니면 기존의 통계 기법이라고 할지라도 분석 언어들이 간편해지고 훨씬 더 수월해지고 이렇게 되고 통계 기법들이 새로 발견되고 이렇게 개발될 때마다 학자들에 의해서 그러면 또 이제 개발자들이 그것을 R에서 활용하는 쉬운 방법들을 패키지로 만들어서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패키지들이 깔려 있고 또 어떤 패키지들을 우리가 쓸 수 있는지 화면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R 스튜디오의 기본적인 화면 구성을 여러분들이 보셨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기술 통계량에 대해서 어떻게 R에서 데이터를 불러오고 기술 통계량을 진행할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일즈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각 폴더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제가 R 워크샵이라는 폴더에 이제 예제 파일들을 이렇게 쭉 업로드 좀 시켜놨어요. 그래서 descriptive는 descriptive.xlsx 이제 엑셀 파일이죠. 이 R에서는 다양한 파일들을 읽을 수가 있어요. 엑셀 파일도 옛날 엑셀이나 지금 엑셀 파일 다 읽을 수 있고요. 텍스트 파일도 읽을 수 있고 CBS 파일도 읽을 수가 있고요. 다양한 파일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잠시만 설명을 드리면 엑셀 파일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얘를 그냥 저장하게 되면 이게 이제 최근 엑셀이잖아요. 엑셀 2013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면 XLSX 파일로도 저장할 수가 있고 뭐 이를테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게 되면 다양한 어떤 옛날 버전 XLS 그 다음에 CSV 제가 CBS라 했나요? CSV, CS 파일로도 이렇게 저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파일들을 우리가 R에서 읽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R에서 읽게 되면 그 읽은 데이터들을 R에서 확인을 하게 되고 우리가 함수 값을 줘가지고 R에서 분석하게 되는 이렇게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XLSX 파일, 즉 엑셀 최신 엑셀 파일을 기준으로 분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데 좀 애매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엑셀 파일, 최신의 엑셀 파일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R에서 먼저 이것을 읽으려면 이것을 읽게 해주는 패키지를 좀 깔아야 돼요. 그래서 패키지를 까는 방법이 그 전에 여기를 워킹 디렉토리로 좀 지정을 해주면 뭐를 클릭해서 좀 지정을 해주면 굉장히 좀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스톨
점 packages를 이렇게 함수 값이고 함수 명령어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패키지 이름을 쓰게 됩니다. XLSX라는 패키지를 깔게 되면 XLSX 파일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엔터를 누르시면 이 패키지가 지금 현재 깔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 깐 건데 이렇게 깔아도 되고요. 이렇게 다운로드 하셔도 이렇게 인스톨 하셔도 되고 여기 우측 하단에 패키지스가 있죠. 인스톨을 누르신 다음에 가운데다가 XL 깔고자 하는 패키지 이름을 지정하신 다음에 인스톨을 클릭하시게 되면 동일하게 깔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깔리게 되고요. 이제 엑셀 파일을 우리가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읽어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컴퓨터에 인스톨했다고 해서 바로 이 패키지를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패키지를 이 콘솔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RStudi오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명령어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네, 이렇게 명령어를 치게 되면 자바가 좀 필요한데 명령어를 치게 되면 우리가 엑셀 파일을 읽을 수 있는 XLSX 패키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제 데이터를 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파일스가 있었죠. 여기에 descriptive.xlsx 파일입니다. myData로 지정을 좀 할게요. myData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불러와서 그 데이터의 이름을 myData로 지정을 좀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read 우리가 읽고자 하는 파일의 확장자는 XLSX 발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XLSX 파일을 읽어주십시오 하고 파일 이름은 descriptive죠. 그 다음 확장자를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1을 써줘야 되는데 1을 여기에 나오는 1은 뭐냐면요. 네, 그 엑셀 파일은 스프레드쉿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스프레드쉿, 두 번째 스프레드쉿, 세 번째 스프레드쉿. 잠깐 엑셀 파일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시트가 있죠. 두 번째 시트, 세 번째 시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트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지정하면 첫 번째 시트를 읽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2라고 넣으면 두 번째 시트를 읽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시트를 읽어주십시오라고 넣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데이터가 오른쪽 상단에 생성이 됐어요. 여기를 클릭을 좀 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데이터 파일, 그러니까 제가 descriptive.xlsx라고 저장한 파일에 파일을 우리가 확인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총 75개의 시네요. 네, 75개의 시를 우리나라의 자치시인 것 같아요. 자치시를 제가 데이터로 만들었고 첫 번째 변수는 벌스 레이트, 두 번째는 팝 그로스, 세 번째는 파이낸셜입니다. 첫 번째는 합계 출산율이고요. 두 번째는 인구 증가율, 그 다음에 파이낸셜은 재정 자립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습관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네임잇을 한번 이렇게 해봅니다. 네임잇을 라는 명령어를 쳐서 마이데이터에 들어가 있는 변수의 이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벌스 레이트, 팝 그로스, 파이낸셜 이라고 하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마이데이터라고 하는 이렇게 우리가 불러와서 마이데이터를 저장을 했죠. 그 파일에 데이터에 들어가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진행을 하셨으면 우리가 기술 통계량이 뭔지 좀 여러분 다 아실 건데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크게 따지면 두 가지가 기술 통계량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중앙을 의미하는 값입니다. 중앙. 그러니까 우리가 표본 집단이 있다라고 할 때 그 표본 집단의 대충 중간 값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평균이죠. 에버러지입니다. 그래서 다 더한 다음에 표본의 수대로 나눈 것을 우리가 평균이라고 합니다. 근데 평균은 기본적으로 이상값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친구들이 딱 들어오게 되면 평균이 많이 변동이 심합니다. 그럴 경우엔 중위수를 쓰게 되죠. 중위수를 쓰는 것은 뭐냐면 가운데 값이에요. 가운데 값. 그러니까 극단의 값들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가운데 값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작은 것부터 큰 것 혹은 큰 것부터 작은 것을 쭉 나열했을 때 중간을 위치하는 값을 우리가 중위수, 또 미디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위수와 평균이 일반적으로 중앙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값이에요. 뭐 최빈치 이런 것도 있는데
크게 활용되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스 통계학, 우리가 나중에 좀 나오는데 모스 통계학,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도 대부분 모스 통계학이에요. 모스 통계학은 일반적으로 평균을 쓰게 되고요. 비모스 통계학, 이상값이 있는, 이상값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등분산이 가정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비모스 통계학을 써요. 비모스 통계학은 중위수를 많이 쓰게 됩니다. 두 가지를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퍼짐의 정도, 얼마나 데이터가 많이 퍼져 있느냐. 평균이 같다고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퍼져 있는 게 굉장히 차이가 나면 두 집단은 사실 상이한 거거든요. 그래서 퍼짐의 정도를 나타내는 값은 대표적으로 사분위수, 범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여기서 한번 구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네, 먼저 평균을 구하는 어떤 명령은 min입니다. min.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불러왔다고 할지라도 그 데이터를 연산을 가능하게 하려면 지금 R과 연동을 시켜야 됩니다. 어태치를 반드시 써줘야 돼요. 그래서 myData를 R과 연동을 시켰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각 데이터의 기술 통계량을 구할 수가 있어요. 먼저 min, birth rate를 하게 되면 birth rate이라고 하는 어떤 그 값의 평균은 1.37812입니다. 약 그렇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중위수는 미디안이에요. 미디안 birth rate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birth rate 미디안은 1.34가 중위수가 되겠습니다. 가운데에 위치하는 값이 1.34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birth rate의 분산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분산은 영어로 variance잖아요. 그래서 VAR 네, birth rate. 네, 분산은 0.032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SD입니다. Standard Deviation. 네,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되면 표준 편차까지 우리가 구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구자들이 논문을 쓸 땐 평균, 표준 편차, 그 다음에 뭘 많이 하죠? 네, 최대값과 최소값을 많이 합니다. 최대값은 max라는 명령어를 주게 되면 birth rate이라고 하는 변수의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min은 최소값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분위수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네, 사분위수를 한번 구해보면 네, 사분위수 중앙값 중위수 1.34였죠 아까. 그쵸? 중위수가 어디 있어요? 예, 미디언 여기 있습니다. 1.34임을 알 수가 있고요. 최소값, 최대값, 가장 아이를 많이 낳는 지역,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지역. 죄송합니다. 많이 낳는 지역, 적게 낳는 지역, 중앙에 위치한 지역. 네, 1/4분위수, 3/4분위수 이렇게 이제 4분위수 범위까지 구할 수가 있어요. 얘를 좀 한 큐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summary라는 함수를 주게 되면 네, 한 큐 좀 죄송합니다.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명령어가 summary예요. 그러면 우리가 최소값, 중위수, 평균, 1/4분위수, 3/4분위수, 최대값 여기랑 동일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쉬운 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아까 구했지만 네,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뭐 이를테면 팝그로스 하게 되면 네, 인구 증가율의 평균은 0.8%가 되는 거죠. 뭐 파이낸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34% 정도의 재정 자립도가 평균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술 통계량 가장 기본적인 기술 통계량을 구하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해도 돼요. 다 해도 마이데이터를 다 집어넣어도 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CDS라고 하는 것은 의미 없잖아요. 그죠? 각 강원 강릉시 하나죠. 강원도의 동해시 하나고. 네, 그래서 우리가 벌스레이트의 최소값, 중위수, 최대값, 1/4분위수, 3/4분위수, 평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좀 한 번에 쉽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박스 플랫을 한번 구해 볼게요. 박스 플랫은 데이터의 구조, 데이터의 어떤 범위와 평균, 그 다음에 이제 중위수 이런 것들을 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박스 플랫이라고 치면 됩니다. 박스 플랫 벌스 레이시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박스 플랫 그러면 오른쪽
하단에 박스 플롯 그림이 생성되었음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그 밑에 있는 라인은 최소값이 되겠고요. 가장 위에 라인은 최대값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박스의 밑변은 1, 4분위수, 윗변은 3, 4분위수, 그 다음에 굵은 글씨는 평균이 아니라 중위수예요. 이 굵은 거는. 네,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의 구조를 알 수가 있고, 위에 동그라미로 찍히는 세 점은 뭐냐면 이상값입니다. 사실 통계 분석을 제대로 하려면 이상값을 제해주는 어떤 과정들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상값이 세 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박스 플랫, 뭐 이를테면 팝, 네, 팝 그로스, 네, 떴죠. 이상값이 4개입니다. 그 다음에 박스 플랫, 네,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박스 플랫을 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 데이터의 어떤 구조를 위해서 많이 하는 게 히스토그램입니다. 그래서 히스트만 쓰시게 되면 벌스레이트의 히스토그램을 우리가 좀 그려보았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원하는 그 그래프들을 생성해 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기술 통계량은 네, 죄송합니다. 네, 기술 통계량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술 통계량을 분석한다는 것은 우리가 평균과 표준 편차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최소값, 최대값 필요에 따라서 이런 데이터들을 제시하는 것인데, 이렇게 제시하는 것은 R에서 데이터를 불러온 다음에 그 데이터를 R과 연동, 어태치를 통해서 연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명령어를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서 데이터를 분석하면 우리가 쉽게 이제 R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T테스트는 이미 올려져 있습니다. 안 오봐도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제가 업로드 시키고 있는 시간이 2017년 3월 2일이거든요. 개강일입니다. 또 많은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 한 학기 동안 좋은 경험 또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